매달 사용할 수밖에 없던 고정 비용들. 이렇게 줄여보세요. 지자체와 신청인 등 필요 정도나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6개월 또는 1년 등 정해진 기간만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자에 따라 지원 수준은 달라질 수 있으니 어떤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지 지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부 내용 설명드릴게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복지 김 여사입니다.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생활용품들과 식자재 값 등 고정비용들인데요. 이 고정비를 크게 줄일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복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부터 전국 확대되는 바우처를 이용하지 못하게 될 분들이라면 이 제도 꼭 확인해 보세요. 농식품 바우처의 대체복지제도로 신청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복지제도는 1998년부터 지금까지 무려 26년간 누적 2조 8천억 원이 지원되면서 현재까지 취약계층을 위해 큰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업이나 개인으로부터 기부받은 물품을 지원 대상자에게 제공하며 각 지자체별로 위탁기관을 정해 개별 운영하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현금성 지원은 아니지만 취약계층분들이라면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기부를 통해 복지제도에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세부 내용을 함께 알아볼게요. 오늘 소개해 드릴 제도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푸드뱅크입니다. 푸드뱅크란 무엇인지 생소하게 들릴 수 있는데요. 이 제도는 1960년대 후반 미국에서 처음 생겼던 복지제도로 우리나라는 1998년 IMF 경제위기 이후에 급격히 증가한 노숙인, 결식아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지원 내용을 보면 기부받은 식품이나 생활용품을 저소득 소외계층에게 물적 지원을 하는 나눔 제도입니다. 전국 푸드뱅크 1개소, 번역 푸드뱅크 17개소, 기초 푸드뱅크 293개소, 기초 푸드마켓이 131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이라고 있는데 차이점이라고 하면 푸드뱅크는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전달하는 사업장을 말하고 푸드마켓은 저소득 취약계층이 직접 방문하여 필요한 식품이나 생활용품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사업장을 말합니다. 이 부분은 지역에 따라 마켓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으니 각 지자체별로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신청 대상자는 긴급지원 대상자, 차상위 계층,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주거급여 수급자와 교육급여 수급자,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급여가 중단된 사람, 또는 신청했지만 탈락한 분들, 긴급하게 식품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자가 대상자가 해당됩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중간 요약 정리해 볼게요. 저소득 취약계층이 각 지자체에 상담 및 신청을 하며 지자체에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대상자는 푸드뱅크나 푸드마켓을 통해 식품이나 생활용품을 지원받습니다. 그럼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는지도 알아볼게요. 지원기간은 보통 1년 이하로 지자체에서 지정해주는 기간만큼 제공기간이 설정됩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개인마다 지원기간이 달라지며 해당 지역에 위치한 푸드뱅크, 푸드마켓에 기부된 물품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용품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물품들은 라면, 쌀, 햇반, 통조림, 반찬류, 장류 등 대상자가 원하는 식품, 치약, 샴푸, 수건, 휴지 등 생활용품이 있으며 이 기부 물품들을 월 1에서 2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각 지자체별로 푸드지원센터로 문의할 수 있는데요. 해당 지역의 동주민센터로 방문 상담을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도 농식품 바우처에 대해 짧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푸드뱅크와 비슷하게 식품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인 농식품 바우처는 실제 식품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식품 구매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 복지제도입니다. 올해까지만 하더라도 시범사업에 거주하는 수급자, 차상위 계층이 이용할 수 있었는데요. 2025년에는 본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전국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확대됩니다. 하지만 오히려 지원 대상자는 줄어들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기존 수급자 계층이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중위소득 32% 이하인 생계급여 수급자 중에서도 해당 가구의 임산부, 명류와 초중고 학생이 있는 가구만 지원 대상으로 한정됩니다. 그래서 당초 목표로 했던 200만 가구에서 약 8만 가구만 본사업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논란이 있는데 농식품 바우처를 더 이상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이라면 오늘 소개해드린 푸드뱅크를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농식품 바우처의 더 자세한 부분은 내년도 모집 시기가 도래할 때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식품과 관련된 복지 제도들을 알아보았는데요. 항상 좋은 정보를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니 더 다양한 소식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